네, 느낌이 실제 음경확대 수술할 때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옛날에 의과대학 학생 때 성형외과 실습을 나갔을 때 성형외과 교수님이 실제로 이거를 사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학생 때 이렇게 봉합 연습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경확대술을 하는 데 있어서 치골 부위, 절개를 이용해서 가장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절개 부분을 본드로 봉합을 했을 때와 실로 봉합을 했을 때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이 삼겹살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골 부위 절개를 통해서 음경 확대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치골 부분 절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절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한 3cm 정도 절개를 하거든요. 이제 피하 조직에 대한 박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박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음경의 치골, 뼈와 음경을 잡고 있는 현수인대 확인되거든요. 그래서 인대를 또 절개를 하죠. 그리고 안쪽으로 이제 박리를 하죠. 그래서 이 정도 박리를 하게 되면은 음경을 바깥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피 이식을 하고 음경을 안쪽으로 다시 넣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봉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봉합을 하기 위해서는 피하 조직을 먼저 봉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피하 조직은 녹는 실로 봉합을 하게 됩니다. 피하 조직을 녹는 실로 봉합을 하죠. 제가 옛날에 의과대학 학생 때 성형외과 실습을 나갔을 때 성형외과 교수님이 실제로 이거를 사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학생 때 이렇게 봉합 연습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네요. 네, 진짜 거의 20년 전 일인데 그때 기억이 납니다. 깊은 층은 이렇게 봉합을 했고요. 피하 조직의 좀 얇은 층을 한 번 더 봉합을 하겠습니다. 본드로 봉합한 거랑 실로 봉합한 거랑 차이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이 하고요. 본드 사용 전에 컨티뉴어스 수초라고 하거든요. 한 번씩 봉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속적으로 연결을 해서 봉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본드 봉합하기 전에 흉터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여기까지만 사실 봉합을 해도 피부가 봉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흉터를 최소한으로 해야 되고 수술하고 나면은 샤워하기가 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태에서 위에 층을 본드로 마무리를 해주게 되면 샤워를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드로 봉합을 하게 되면 보통 한 이틀 정도 뒤에는 가볍게 샤워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편리성 때문에 이 마무리는 본드로 봉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본드, 더마 본드로 봉합 라인을 마무리하게 되죠. 봉합 라인 보이시죠? 여기 본드가 나옵니다. 본드로 봉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피부 끝 라인을 이제 포셉을 통해서 좀 맞춰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본드는 보통 1분 이내에 다 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이제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대략 한 5, 6년 전에는 이 똑같은 수술을 할 때 대부분 치골 절개를 하고 나서 녹지 않는 실로 봉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녹지 않은 실로 봉합을 하고 2주 동안 관리를 한 다음에 2주 있다 실밥 제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편감이 뭐가 있냐면 2주 동안 실이 있기 때문에 소독을 계속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샤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2주 있다 실밥을 제거하러 병원에 내원해야 되는 그런 불편감이 있죠. 하지만 이렇게 본드로 봉합하게 되면 한 이틀 정도 뒤에 바로 샤워를 할 수가 있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음경 확대술을 할 때 이 치골 절개 라인은 이 본드 처리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본드로 하는 게 거의 무조건 좋은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요. 포경 수술이 되어 있는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적용이 가능한 거고, 포경 수술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이전에 음경에 따른 수술적인 치료를 하였던 분들은 치골 절개를 통해서 수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포경 수술한 라인을 이용해서 절개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은 본드 처리가 어렵고 실로 봉합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 치골 절개 부분을 실로 봉합했을 때 어떤 결과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봉합을 하고 나서 결과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드로 봉합하기 전에는 요 피부 바로 아래층을 연속된 봉합으로 봉합을 한번 했었죠. 근데 실로 봉합을 할 때는 뭐 그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녹지 않은 실로 피부 봉합을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간호사가 옆에서 실을 커팅을 해주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로 이제 피부층을 봉합을 다 마무리했고요. 그 위아래가 비교가 되네요. 여기는 이제 피부층을 녹지 않는 실로 봉합했을 때와 여기는 이제 본드로 봉합했을 때. 이 본드로 봉합하게 되면은 피부 경계 라인이 틈새가 없죠. 네, 그래서 뭐 물이 들어가거나 균이 들어가거나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이제 회복도 빠르고 흉터도 최소한으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빨리 샤워를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로 봉합하게 되면 요 피부 경계 라인 틈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히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는 완전히 붙을 때까지 이제 소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틈을 통해서 균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소독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렇게 봉합했던 실을 한 2주 정도 있다가 제거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안 좋은 거는 실이 들어가 있는 부분과 피부의 끝 부분 완전하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나중에 이제 흉터가 좀 남을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실로 봉합하는 게 어떤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경 수술을 하고 음경 확대술을 하기 위해 내원하신 분들은 거의 모든 분들이 이 치골 부분 절개 라인을 본드로 봉합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삼겹살, 실제 삼겹살을 통해서 치골 절개, 피부 절개 라인을 본드로 봉합했을 때와 실로 봉합했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죠? 그러면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후에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